안녕하세요. 디디웹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시간 방송으로 칼렌더 메모 기능 요청한 거가 있어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몇 가지 오류라면 오류이고 기획적인 거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수정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센터를 일단 그대로 활용을 할 건데, 센터는 원래 센터보다는 뭐 DIV나 스타일로 조정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게 페이지에 딱 들어왔을 때 달력이 안 뜬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출을 눌러야 달력이 뜨거든요. 그래서 제출을 누르지 않고도 달력이 뜨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즈셋 해가지고 서밋이 일어났을 때만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if 없이 일단 무조건 나오게 만들 거고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만약에 포스트로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즈셋 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즈셋이고 and 해서 이즈셋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포스트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걸 받으면 되겠죠. 데이트 month니까 m, 그죠? m을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도도 똑같아요. 연도도 isset 해서 만약에 얘가 들어있다면 그냥 연도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연도를 받도록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현재의 월은 지금 선택이 안 된 것 같은데, 달력으로 봤을 때는 1일부터 31일까지 7월 거가 맞죠? 그래서 나왔고요. 데이, 월, 연이죠. 연이 어디 갔더라? 연이 셀렉트해서 여기 있군요. 여기서도 똑같죠? 만약에 포스트 얘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얘가 여기도 똑같이 이즈셋 해가지고 month가 만약에 있다면 month 값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월을 자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음표죠. 여기가 물음표, 상황다음식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데이트는 m이겠죠. month니까 m. 이렇게 해서 가로를 한 번 더 감싸줘야겠죠. 얘랑 얘까지를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셀렉티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월도 똑같을 거예요. 월이 아니라 연도 똑같을 거예요. 가로 하나 더 주고 이즈셋 한 다음에, 가로가 항상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해주고 나중에 감싸주는 거가 훨씬 덜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야 뭐 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로 하나 더 이렇게 감싸주도록 이렇게 바꿔주면 요 가로가 이렇게 됐겠죠. 세로 고침해보면 특근 52번 라인에 워드 오렉으로 주버금을 해주고 셀렉티드가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데, 여기 위에다가 차라리 얘를 만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변수를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now라고 하죠. now months 라고 해서 얘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복사를 해서 now year 해서 이렇게 상황당식을 연결해 주고, 그러면 now months는 어쨌거나 무조건 months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if 문으로 닫아주고, now year도 역시 이렇게 닫아주면 가로는 지금 쌍이 맞았고, now months 저장, 새로 고침. 그럼 이렇게 7월이 선택된 게 보이죠? 만약에 내가 3월로 바꾸면 3월로 바뀌고, 그죠? 7월로 하면 7월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월 연이, 현재의 월 연이 선택될 거고, 내가 임의로 바꾸면 바뀌는 걸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기존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now month, now year 해가지고 만약에 포스트로 받은 게 있으면 포스트가 전달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연, 월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셀렉트해서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이걸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를 클릭을 하면 라이트 쪽으로 가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에 데이트를 전달해주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7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라이트 페이지에 17일이 넘어오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서 라이트로 가서 만약에 개수로 전달된 라이트가 있고 현재 값이 비어있지 않다면에 이제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테이블로 만들 건데, 여러분들은 테이블이 아니라 div이나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걸 쓰셔서 충분히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th를 써서 제목 넣어주고, td로 인풋 값 넣어줄 거고요. 인풋 타입은 텍스트, 네임은 서브젝트, 그리고 밸류는 비어있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플레이스 홀더를 쓰게 되면 플레이스 홀더 이렇게 넣어서 홀더로 여기다가 이제 내용 비어 있을 때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라이트 페이지로 왔을 때 지금 이그젠플로 가게 돼 있네. 위치가 잘못됐죠? 이그젠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그젠플이 아니고 이그젠플 언더바 2예요. 그래서 2로 바꿔야 되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세요가 나왔죠.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면 밑에 플래시 홀더로 해놓던 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라이트 페이지에서 똑같이 한 줄을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내용을 넣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이렇게 넣고 여기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텍스트 에리어로 텍스트 txt 에리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들여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컨텐츠 이렇게 해서 로즈를 한 5칸 주고, 콜스를 80자를 주고 100자를 줄까요? 그러면 카운트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줄을 합쳐서 서밋을 해주면 되겠죠. 두 줄을 합칠 거니까 콜스판 두 개를 합칠 거다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해주셔도 되고 인풋 타입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버튼으로 해보죠. 버튼을 줄 때는 타입에 서브밋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라이트 프로세스로 갈 거예요. 현재 경로상에 있는 가라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새 파일 만들 겁니다. writ 언더바 prc.php 이렇게 만들 거고, 이 안에 이제 php로 포스트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바덤프를 이용해서 포스트 전부 넘어온 게 있냐 체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서 이제 제목을 넣고 내용을 넣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달된 걸 확인했으면 여기에 include once를 해서 한 번만 실행되고, 여기다가 dbcon 해가지고 php를 include 하도록. 그러면 여기 이제 dbcon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db_con.php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php에서 이제 호스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다음에 유저네임, 유저 아이디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MySQL에 접속할 db네임 이렇게 적어주고요. 혹시나 포트가 다를 경우는 포트 번호도 적어주는데 저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석 처리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MySQLi connection 이렇게 해줄 거고요. MySQLi connection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넥션을 걸어줘야지 서버에서 DB로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 커넥션이 아니죠. 커넥트죠. 커넥트 MySQLi 커넥트 하신 다음에 얘를 con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여기다가 호스트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집어넣으시고 유저 패스워드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db네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dbcon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7.0.0.1이고 유저가 XMPP 깔 때 그대로기 때문에 패스워드는 저는 현재 없고, 그 다음에 로컬로 들어가 보면 로컬로 들어갔을 때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다 db를 하나 만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스케줄이라고 만들죠. 스케줄. 그래서 스케줄이라고 만들고요. 얘를 우리 db네임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가 접속이 됐는지 한번 바덤프를 이용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덤프 커넥션 해서 체크. 자, 그러면 write preRC로 왔을 때 dbcon이 동작을 하겠죠? write preRC로 왔을 때 저장을 안 했군요.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커넥션이 서버인지 해서 에러가 없죠. 에러가 없고 접속이 잘 된 것 같아요. 커넥트 에러도 없고, 그죠? 지금 접속한 건 MySQL 8.1.7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연결에 실패하면 펄스가 떨어지는데 연결에 실패 안 했으면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된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펄스가 떨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주석 처리해주고 if 얘가 펄스면 db 커넥션 에러겠죠. 그래서 에코로 db connect 에러 이렇게 써주고, 아니면 success죠. 그래서 success면 굳이 할 필요 없이, 괜히 멘트 나오면 좀 그러니까 success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db 커넥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쿼리나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쿼리나 이런 걸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write PROC에서 저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온 값들이 뭐냐면
지금 서브젝트랑 컨텐츠 요거 넘어왔는데 사실은 여기 날짜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요 get을 받아서 날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트 여기다가 넣어줘야겠죠? 제목 밑에. 그래서 input 나중에 일단 숨길 건데 텍스트로 일단 바꾸고요. 텍스트로 due date 이렇게 하고 value 한 다음에 여기다가 PHP 코드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냥 약식 기호로 바로 get에서 date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닫아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get date가 없을 수도 없을 수는 없군요. 여기서 이미 조건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date까지 넘어왔고 저장을 누르면 due date에서 날짜, 제목, 내용 이렇게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로 가서 여기서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되죠. 뭐라고 만들어 주냐면 due date 뭐 이름은 테이블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니까 SCHDULES라고 해놓고 추가 IDX int 값 줄 거고 auto increment 줄 거고 널 제거할 거고요. 추가 여기다가 이제 date 적어 줄 거고요. 데이터 형식은 쭉 내리시면 date가 있죠. date가 있고 널은 안 받을 거니까 기본값 없음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subject 얘는 바차 형식으로 받을 거고요. 최대 255자까지 제목을 받도록 하죠. 너 역시 기본값은 없음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컨텐츠 해주고 여기는 텍스트로 받을 거고요. 메모 기능이니까 기본값 없음 추가해 줄 거고요. 렉데이트 여기는 렉데이트는 타임 일시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 이걸로 받을 거고 기본값 없음 역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include table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지정을 해주고 저장을 하시면 만들어진 거 확인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피어러시 여기로 가서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꾸며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꾸며줄 건데 어떻게 꾸며줄 거냐면 일단 포스트로 받은 값들을 각각 변수로 담아줘야 되겠죠. 데이트는 포스트에 due date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due date가 없다면 날짜가 없는 거죠. 이게 임의로 보안상의 취약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set 해주고 and 얘가 있을 때 비어있지 않을 때 처리하도록 하고 else 만약에 비어있을 때 뭔가 값이 들어오거나 시도가 일어나면 여기다가 이제 경고를 띄워줘야겠죠. echo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해주고 찍어주고 중지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거나 변수 3개를 우리가 받겠죠. 서브젝트를 받고요. 포스트로 서브젝트를 받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받죠. 컨텐츠인가요? 콘텐츠인가요? true로 했죠, 제가. 네. 이렇게 받죠. 이렇게 받은 다음에 now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date ymdhis 이렇게 해서 10분초 연월 10분초를 다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쿼리
쿼리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만들어 줄 거냐면 insert into 제가 테이블명을 뭘로 했더라? 네, 스케줄이라는 테이블명으로 했죠. 기본 얘로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고요. set 여기다가 이제 넣을 겁니다. 뭐라고 넣을 거냐면 여기 컬럼명대로 넣을 거예요. date subject content reg date. 그래서 date에는 스트링 형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date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subject에는 역시 스트링 형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subject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content 보시면 컬럼명이랑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는 역시 텍스트 형태로 들어갈 건데 여기다가 컨텐츠 얘를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레그데이트에는 역시 스트링 형태로 now가 들어갈 겁니다. now 이렇게 해주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그러면 쿼리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result result 결과를 받을 건데 어떻게 받느냐면 MySQLi query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쿼리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쿼리를 넣어주고 그 앞에 con 자, 이 con은 어디서 왔냐면 이 con은 이전 시간에 수업 받았으면 아실 텐데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얘를 여기서 include 했죠. include 했기 때문에 요 con 변수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con 접속하는 거죠. DB에 접속해서 이 쿼리를 실행해라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이것이 됐고 만약에 다 정리가 끝났다. 입력이 다 끝났다. 참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 if result일 때 이제 돌아가도록 만들 거고 다 돌아간 다음에는 DB를 끝내줘야 되겠죠. MySQLi 해주고 CLS 뭐를 끝내줄 거냐면 con이라고 했던 얘를 끊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뒤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뒤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이 있고 헤더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헤더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수업에서는 제가 에코를 이용해서 뭐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방법도 괜찮지만 헤더를 쓰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헤더 이렇게 하시고 헤더 한 다음에 로케이션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가도록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케이션 LOCA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땡땡 하신 다음에 http 저 같은 경우는 로컬호스트 안에 example _2 여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2월 17일 받았죠? 어쩌고저쩌고 내용 막 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돌아왔죠. 돌아온 상태에서 얘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신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인덱스로 와서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가 그 제목이 뿌려지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월이 맞다면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연월일은 어쨌거나 얘한테 저장이 된다는 거니까 이 사이에다가 db 넣어주면 됩니다. db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db를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위에 일단 include once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write PROC에 있던 include once를 뭐 요 맨 위에 올리셔도 되고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그 위치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db 커넥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찍는 구간인 요 if 포문 사이에
어디 지점 하나에다가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제 셀렉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쿼리 똑같이 해주고요. 쿼리 셀렉트 모든 걸 from 스케줄이었죠. 라이터 PROC에 스케줄 얘를 넣어주고요. where를 넣어주면 돼요. 데이트에서 우리가 데이트를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형태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스트링 형태로 연어를 얘를 가져갈 거죠. 얘를 찍어서 만약에 존재를 하면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result는 mysqli 패치 어레이 배열 형태로 받아서 con query 얘를 집어넣고요. 그래서 만약에 날짜에 있으면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 바단풀을 이용해서 정말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면 쿼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얘를 mysqli query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쿼리를 넣어줘야 되죠. 쿼리 아니라 쿼리를 얘한테 넣어줘야죠. 얘한테 넣어주고 한번 닫아주고요. 종료 저죠. 이렇게 좀 하면 다 넣으리다가 어느 순간에 17일에 그죠? 17일에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넣으리죠. 18일부터 널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7일에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일단 주석처리 해주고 17일에 여기에 내용이 찍히도록.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날짜가 찍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찍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사이에 BR 태그를 하나 넣어줄까요? BR 태그를 하나 넣어주고 BR 태그 안에다가 result subject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볼까요? 그러면 얘가 현재 날짜일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BR subject를 얘한테도 하나 넣어줘 보고 여기는 일요일일 때 그죠? 일요일일 때 색깔 때문에 이렇게 막 잘린 거니까 여기는 그냥 평일일 때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BR이 들어갔죠. 작은 따옴표 때문에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러면 점해서 연결 결합기호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연결 결합기호를 왜냐면 요 안에 지금 작은 따옴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렇게 연결 결합기호를 넣어주고 새로 고치. 그러면 어레이 오브젝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널이니까 잘못됐다고 나오고 여기에 17일에 보면 지금 제목이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제목이 찍힌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제목이 있는 상태에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제목이 있다 그러면 얘가 write가 아니라 modify 수정 상태로 바뀌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지금 result가 서브젝트가 만약에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 일단 이런 모양으로 1차 개발이 됐고요. 일단 클릭했을 때 에디터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삭제하는 부분이라든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이 부분인데요. 서브젝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isset result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result 안에 배열이 존재한다면 result의 서브젝트의 변수에 result 서브젝트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빈값으로 서브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서브젝트로 만들어진 애들을 각각의
그 일요일이라든가 평일이라든가 아니면 오늘이라든가 이런 곳에 서브젝트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작업을 할 거고요. 나중에는 서브젝트가 존재한다면 여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if 서브젝트가 만약에 존재한다, 그죠? 서브젝트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뭐 어떻게 하고 에디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서브젝트가 있다면, 그죠? 서브젝트가 비어 있지 않다면, 비어 있는 경우가 이제 요거니까, 비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라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에디터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그냥 라이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 그것들을 여기에 각각에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얘한테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넣어줄 거고요. 그런 작업들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 이제 스케줄 넣는 기능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좀 많이 버벅거리고 부족했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고,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상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정말 힘이 되니까 꼭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